네, 안녕하세요. 역함수 시간이고요. 오늘은 12월 15일입니다. 정확하게 2주 남았네요. 어, 다다음 주구나. 다다음 주에 크리스마스가 있군요. 수요일에. 네, 모두들 즐거운 연말 되시기 바랍니다. 아, 지금, 일단, 카메라 안 켰구나. 네, 지금 저희가 읽고 있는 책은 이 책입니다. 보통 사람을 위한 현대 수학이라는 책이고요. 지금 공리 파트를 보고 있는데, 여전히 어렵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이게 봐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뭔가 중간에 논리가 많이 비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비어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뭐, 책이 거짓말을 하진 않을 테니까 사실일 것 같기는 한데,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 제가 이 공리 파트를 저도 읽고 조금 그냥 읽으니까 자꾸 이게 머리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이게 아무래도. 그래서 그냥 약간 이렇게 정리를 그냥 한번 해봤어요. 글을 쓰면은 사람이 좀 약간 좀 정리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글로 쓰면 제가 얼마만큼 이해를 하고 있는지를 제 스스로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약간 이렇게 글을 좀 써봤거든요. 그래서 글을 쓰면서 제가 이 복리 파트에서 제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거랑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근데 그게 제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네. 괜찮을까요? 네, 물론이죠. 아, 그니까 제가 이 공리 이렇게 읽었을 때 원래 알기로는 이게 뭐 공리라는 게 뭐 자명한 진리여서 그냥 받아들여지는 기본 원칙이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었어서 그냥 수학에서 어떤 그런 이론 같은 걸 증명할 때 반드시 충족돼야 되는 그냥 기본 원칙이라고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8장을 읽으면서 한 가지 드는 생각이, 분명히 어떤 이론을 증명하기 위해서 공리가 충족이 돼야 된다 설명이 되어져 있는데, 또 그 공리를 그 공리를 토대로 해서 증명된 새로운 이론을 토대로 해서 또 다른 공리를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는 공이라는 게 어떤 이론을 증명하기 위해서 충족돼야 되는 그냥 기본 원칙, 이렇게 이해를 했었는데, 이 8장을 읽으면서, 근데 그 공리가 충족이 되면서 그 새로운 이론을 토대로 해서 또 다른 공리가 만들어지는 건가? 약간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예시를 들었던 그 유클리드 공리를 설명을 하면서 그 공리 6? 공리 6이 이제 충족이 되어지지 않는 경우를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거의 맨 마지막 파트에 가서는 이렇게, 유클리드 공리 6이, 그 독립성? 그 유클리드, 공리계의 뭐 독립성? 뭐 그런 독립성 때문에, 뭐, 그러니까 유클리드 공리 6이 를 토대로 해서 또 다른 기하학에서 설명될 수 있는 또 다른 공리를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가지고, 어, 네. 그래서 공리가, 맞을까요? 이게 지금 제가 이제 읽고 이해한 게, 어, 어, 공리로부터 다른 공리를 만든다는 게, 네. 어, 공리로부터 유도되는 무언가가 있다면은 그거는 공리가 아닐 것 같기는 한데 아, 대신 이런 경우는 있어요. 그 공리끼리 서로 동치인 경우는 있어요. 공리 기지 동치. 네, 음, 무슨 말이냐면은 저도 말을 하면서도 이게 제가 맞는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러니까 두 개의 공리가 있는데 네. A를 가정하면은 B가 유도되고 B를 가정하면은 A가 유도되는.
음, 그래서 두 개는 그 둘 다 공리인데 동치인 음, 음, 그런 거는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음, 아마 대표적인 게 그 음. 해석하기 완비성 공리일 것 같은데, 네. 완비성 공리가, 그러니까 실수의 완비성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은 수직선 위에 빈 틈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수직선이라는 게 결국 실수를 한 줄 위에다가 크기 순서대로 음, 다 그 모아놓은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거기에는 빈틈이 없다라는 음, 얘기인데, 일단 유리수는 빈틈이 많고, 뭐 음, 루트 2 같은 게 전부 다 그 빈 공간이니까 구멍이 어, 많은데 실수는 구멍 없이 그 수직선을 완벽하게 꽉 채우고 있다라는 게 그 완비성 공리인데 음, 그런데 완비성 공리와 동치인 명제가 있어요. 음, 음, 제가 위키페이지를 잠깐만 공유해 볼게요. 네. 음, 이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음, 실수의 완비성은 음, 메꿔질 구멍이 없다라는 의미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은 완비성 공리는 순서체 공리와 함께 실수 공리를 이룬다. 구성적으로 정의된 실수에 있어 실수의 완비성은 정리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수를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의 문제인 건데 실수를 그냥 수직선 위에 있는 수들이다라고 하면은 그럼 수직선은 뭐냐라고 했을 때 수직선은 실수를 모두 모은 거다라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다 순환 원리가 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순환 논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 실수를 어떻게 정의할까라고 했을 때 이게 방법이 한 가지가 아닌 거예요. 어떤 집합이 있는데 음, 제가 다른 사이트를 하나 열어볼게요. 실수를 정의하는 방법이 한 가지가 아닌데요. 그 완비 순서체라고 부르는 건데 뭐냐면은 일단 체여야 되고요. 우리 한 달쯤 전에 했었던 그 필드라는 체 음, 있잖아요. 어떤 집합인데 일단 실수는 집합이에요. 실수는 정확히는 실수 집합은 어떤 집합인데 이 집합은 첫 번째 체여야 되고요. 그러니까 사칙 연산이 잘 연산이 그 정의가 되어야 하고 두 번째 순서 공리. 이건 뭐냐면은 여기 전순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실수 A랑 B를 꼽으면은 두 개가 같거나 A가 B보다 작거나 A가 B보다 크거나 셋 중에 정확히 하나만 성립해야 돼요. 음, 이거를 순서 음, 공리라고 부르고요. 음, 그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게 완비성 공리예요. 음, 여기는 임의의 코시 수열이 극한을 갖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임의의 코시열이 극한을 갖는다랑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나오지만 공집합이 아닌 실수의 진부분 집합은 진부분 집합이 상계를 가지면 최소 상계가 존재한다. 이 동치예요, 이것도. 그 음, 둘 중에 하나를 만족하는 걸 완비성 공리라고 부르고 어떤 집합이 체이면서 순서 공리도 만족하고 완비성도 만족하면은 우린 그거를 실수라고 부르겠다고 한 거예요. 음, 그런데 실수를 만드는 방법이 이게 한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만 있지가 않아요. 구성적으로 어떻게 그게 나오는지 모르겠네. 그 유리수로부터 실수를 만들 수도 있어요. 음, 그게 여기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음, 그거는 아마 데데킨트 절단으로 나올 거예요. 잠깐만요. 여기도 뭐가 있나? 아, 여기 있다. 아, 여기도 있었네요. 어, 어. 이런 집합, 제가 좀 전에 말했던, 그러니까 완비이면서 순서 공리를 만족하는 체가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실수라고 부르는 건데, 그런데 여기 세 번째 보면은
구성 방법이 또 있거든요. 음, 이게 재밌는 게 그 데데킨트의 방법이라고 해서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제가 여기 빈 공간에다가 조금 그려볼게요. 네. 우리가 아는 게 유리수만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은 어 유리수를 여기 여기 0 있는 그러니까 유리수를 생각을 했을 때 유리수를 정확하게 여기를 반으로 딱 반이 아니지 어딘가를 이렇게 딱 자르는 거예요. 음, 자른 다음에 두 개로 나누는 거예요. 이것보다 그 작거나 같은 것들, 이것보다 큰 것들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잠깐만요. 여기 설명이 있네. 여기 설명이 있는 것 같은데요. 유리수를 수직선에 나타낸 다음 왼쪽에 있는 것이 더 작은 유리수, 그러니까 수직선 이렇게 수직한 다음에 음, 수직선을 두 조각으로 자르는 것을 생각하자. 정확히 두 조각으로 자를 것이기 때문에 왼쪽 조각의 최대값이 있음과 동시에 오른쪽의 조각의 최소값이 음, 있는 경우는 불가능하다. 음, 네. 그러니까 교집합이 없도록 정확하게 음, 어딘가를 딱 잘라버리는 거예요. 음, 그렇게 하면은 여기 자른 데가 유리수일 수도 있고 무리수일 수도 있잖아요. 음, 정확히, 그러니까 이거 예전에 누가 보니까 여기다가 딱 칼로 자르는 걸 얘기를 하던데 여기다가 칼을 싹 집어 넣었어요. 근데 이 칼이 들어간 자리가 유리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좀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를. 음, 그러면 예를 들면 0보다 작은 잠깐만요. 이거 다 지우고 여기다가 그려놔야겠다. 그러니까 여기를 이런 식으로 자르는 거죠. Q라는 집합을. 음, 그렇게 하면은 0보다 작은 유리수들의 묶음과 0 이상의 유리수들의 묶음.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이렇게 자른 거죠. 얘가 0이고 0보다 작은이니까 이런 식으로 자른 거고요. 그리고 또는 제곱해서 4보다 작거나 같은 유리수들의 묶음과 제곱해서 4보다 커지는 유리수들의 묶음.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가 2가 되고 2보다 작거나 같은 것들, 그 다음에 2보다 큰 것들 이런 식으로 자른 거죠. 이런 식으로 자른 다음에 자르는 방법에 따라서 왼쪽의 조각의 최대값이 없고 오른쪽의 최소값이 그렇죠. 왼쪽에도 최대값이 없고 오른쪽에도 최소값이 없을 수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음, 제곱해서 2보다 작거나 같은 유리수들, 그다음에 제곱해서 2보다 커지는 유리수들의 묶음을 하면은 그때는 우리가 이미 유리수와 실수의 차이를 알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긴 하지만 그때는 아마 이렇게 잘라질 거예요. 음, 그리고 정확히 요 지점에 우리가 루트 2라고 부르는 숫자가 들어있겠죠. 이렇게 하면은 여기 그대로 또 읽어보면은 두 조각 사이에는 빈틈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 빈틈수? 잠깐만요. 이게 뭐지? 무리수. 그 빈틈수를 채워서 메꾸었다고 하자. 이런 식으로 곳곳에 빈틈수를 채워 넣은 다음 유리수와 빈틈수를 모두 포함하는 수직선을 만든다. 그러면 이 수직선을 두 조각으로 자르면 왼쪽 조각에는 에만 최대값이 있거나 오른쪽 조각에만 최소값이 있고 왼쪽에 최대값이 없고 오른쪽에 최소값이 없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는다. 즉, 유리수와 빈틈수를 모두 포함하는 수직선을 만들면 빈틈 없이 완전히 갖춰져 있는 것이다. 이제 빈틈수를 무리수, 유리수와 빈틈수를 모두 포함하는 수를 실수라고 정의하면 된다. 실제로 이게 실수를 구성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실수의 완비성이라는 게 공리이면서 동시에 정리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다른 공리로부터 유도가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두 공리가 동치이다. 이런 식으로 보통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음. 아무거나 한번 찾아볼까요? 동치인 공리. 예전에 봤던 그 선택 공리.
선택, 여기 보면은 그 GF는 예전에 잠깐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이고요. 어떤 그 집합론의 공리이고요. GF 공리 하에서 선택 공리와 동치 명제들이잖아요. 이거 무슨 음, 말이냐면 선택 공리는 공리인데 이 공리랑 아래에 있는 것들은 전부 동치이다. 그러니까 음, 무슨 말이냐면 선택 공리로부터 이것들이 전부 다 그 유도가 되고 또는 음. 이것들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참으로 가정하면은 또 나머지 포함 선택 공리 포함 나머지가 전부 다 유도가 되고 라는 얘기인 거죠. 아, 그러면은 공리에서 유도된 공리는 예를 들어 1번 공리에서 유도돼서 2번 공리가 나왔다. 그럼 그 1번 공리랑 2번 공리는 동치라고 봐야 되는 거. 정확히 그렇진 않고요. 아, 동치라고 얘기를 하려면은 네. 1에서 2가 유도되고 2에서 1이 유도가 돼야 돼요. 아, 네. 음, 음, 왜냐하면 1을 가정했을 때 우리가 2를 유도할 수 있는데 2만 가지고 아무리 뭔 짓을 해도 1이 안 나온다. 음, 음, 그러면은 두 개는 공치는 아닌 거죠. 아니, 동치는 아닌 거죠. 와. 그럼 공리에서 또 다른 공리가 유도될 수는 있는 건 거죠, 지금. 네네네. 아, 음. 음, 근데 네. 공리에서 또 다른 공리를 유도한다. 그게 혹시 저희 읽고 있는 이 책에서 그 네네. 기하 설명하고 있는 그게 그 내용인가요? 혹시? 공리에서 또 다른 어, 공리를 유도한다라는 뜻이? 그러니까 이 유클리드 공리 이 파트는요. 네, 음,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여기 나오는 6번이 네, 이게 공리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음, 이게 혹시 1, 2, 3, 4, 5번을 참이라고 가정했을 때 거기에서 적절한 그러니까 타당한 논리만을 이용해서 혹시 6번이 유도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아,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그 뒤에 다른 뭐 원이라던가 아니면 뭐 3차원 공간에서 설명되어진 건 그 공리가 아닌 거네요? 그러니까, 아, 네네. 아, 제가 약간 지금 이게 혼돈이 오나 봐요. 그러니까 공리에서 또 다른 공리를 유도한다? 막 이런 개념이 약간 네네. 딱히 정리가 안 되니까, 네. 어, 어, 그러니까 그,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 유클리드 공리 6은 공리가 아닌 거예요, 지금? 여기, 어디냐? 어, 일단 헷갈리지 마셔야 되는 게 네. 공리, 동치인 공리도 있지만 네. 전혀 개별적으로, 전혀 상관없이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공리도 당연히 있어요. 음, 네. 그러니까 지금 1, 2, 3, 4, 5, 6 이 공리에서 얘기하는 거는 네. 6번 공리, 평행선 공리가 네. 1, 2, 3, 4, 5로부터 유도될 수도 있고, 음, 독립적인 공리일 수도 있고, 음, 혹은 1, 2, 3, 4, 5 중에 하나 또는 일부와 동치일 수도 있고, 어떤 음, 상황인지는 모르는 거죠, 사실. 아, 네. 음, 아, 음, 음, 제가 그거를 챗 GPT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요즘 종종 물어보는데 조금 바보 네. 같을 때도 있긴 한데 네. 전반적으로는 대답을 잘 해주더라고요. 두 공리가 동치라는 게 무슨 뜻이냐라고 물어봤어요. 음, 근데 생각보다 시간이 좀 걸리네요. 나온다. 음, 음.
두 공리가 동치라는 말은 두 공리에서 끌어낼 수 있는 모든 결과가 서로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의 공리가 주어졌을 때 다른 공리를 증명할 수 있고 반대로 두 번째 공리를 가정했을 때 첫 번째 공리를 증명할 수 있을 때 이 두 공리를 동치라고 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음. 예를 들어서 설명해 달라고 한번 물어볼게요. 추른 마크스키는 처음 들어보는데 보통 그 초른의 보조정리라고 부르거든요, 이거. 아, 네. 초른 또는 존 스렛마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 아까 보여드렸던 그 선택공리잖아요. 네. 선택공리랑 그다음에 그 초른의 보조정리인데 이게 역사적으로 좀 웃긴 게이 렛마라고 돼 있잖아요. 네네. 렛마는 사실은 보조정리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저기 영어적 의미로는 보조정리인데 이게 처음 만들었을 때 보조정리라고 생각을 해서 렛마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나중에 공리로 밝혀진 그런 어, 경우라서 렛마라고 쓰지만 아, 사실은 공리예요. 아, 어, 그래서 여기도 나오는 게 선택공리랑 그 존스렛마를 설명하려면은 조금 복잡하긴 한데 음, 이거는 그림을 또 한참 그려야 돼가지고 좀 네. 네, 복잡하긴 한데 아무튼 요거 두 개도 그 동치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음, 선택공리를 가정하면 존스렛마를 증명할 수 있고 존스렛마를 가정하면은 선택공리를 증명할 수 있어요. 음, 음, 근데 평행선 공리에서 한번 물어볼게요. 평행선 공리와 동치인 공리가 있을까? 참고로 요거 있습니다. 저 답을 아, 알고 미리 말씀드리는 건데 네. 되게 재밌는 게 하나 나올 거예요. 여기 나오죠.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180도이다가 음, 사실은 평행선 공리랑 동치예요. 어, 무슨 말이냐면 평행선 공리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점에서 주어진 직선에 평행한 직선은 하나뿐이다. 네. 라는 걸 가정하면은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항상 180도라는 거 보일 수 있고 반대로 아,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180도 항상입니다. 항상 음, 180도임을 가정하면은 평행선 공리 증명할 수 있어요. 음, 그리고 이건 몰랐는데 이런 것도 있네요. 내각의 합이 그러니까 사각형의 각도 4개를 전부 다 합쳐도 360도라는 것도 그 동치라고 하네요. 음. 피타고라스 법칙이죠. 네? 잘 안 들렸어요. 피타고라스 법칙 그 아, 그런가? 마찬가지죠.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 삼각형 내각합 그 180도 거 증명할 때 보면 평행선부터 먼저 그리고 시작하잖아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아마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냥 그랬던 것 같고 피타고라스 법칙도 잘 기억은 안 나지만 평행선이 그어지면서 뭐 삼각형 합동 이용해서 뭐 하고 있던 것 같아요. 맞나 보다. 맞는 것 같아요. 네, 맞다. 네네. 음, 그러니까 그 직문수 언젠가 모르겠는데 뭐 초반인지 어딘지 모르겠는데 그런 말씀하신 유클리드라는 게 그러니까 이제 그 평행선 그거이고 그런 공간 아니면 삼각형의 내각의 180도인 공간 이렇게 정의해도 되고 피타고라스 정리가 어, 성립되는 공간 뭐 이렇게 해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음, 제가 이걸 보여드려 볼게요. 지금 이게 뭐냐면은 평행선 음, 공준이라고 되어 있는데 평행선 공준과 동치인 명제들이에요, 이게. 보면은 모든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이다. 모든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같다. 직사각형이 존재한다.
게 있어가지고, 직사각형이 존재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 라고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구면에서는 직사각형을 못 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나?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삼각형 90도가, 그러니까 내각이 90도 3개인 삼각형을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직사각형을 못 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아무튼, 이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전부 다 평행선 공중과 동치이고, 맨 마지막에 피타고라스 정리가 있네요. 그러면, 저거 잠깐 너무 좀 약간 집착하는 것처럼 보일까 봐 조금 우려스럽긴 한데, 만약에 여기서 설명하는 그 유클리드 공리 6이 공리인지 아닌지 모른다라는 상황에서 지금 뒤에 책을 읽어보면은 다른 경우들을 설명을 하고 있었던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평면 위에 원이 있는 경우, 그다음에 3차원 공간을 고려했을 경우, 어, 이랬었을 때는, 어, 그 유클리드 공리 6에서 설명하는 것과 다르게 설명이 되어진다. 그래서, 그 저는 뭐 이제 요 책 안에서 스토리를 생각을 하면 이게 네, 어떤 거냐면 다른 네, 거에 비해서 그 평행선 공리가 공리라고 보기엔 너무 복잡해. 그래서 제 아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책 스토리를 제가 파악한 걸 말씀을 드리면 너무 네. 복잡해요. 이렇게 복잡한 공리가 아닐 것 같아. 그래서 그러면 공리가 아니라는 거는 위에 거에서 유도가 될 것 같아. 근데 유도에는 실패했고 그러면 아닌데 유클리드 평면은 그런 거 이런 거 되면 이런 거 다 마찬가지일 텐데 왜 안 될까? 그렇게 해서 지난 시간에 이제 강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얘를 오히려 그 기류법이죠. 네. 그래서 그 평행성 분위가 아, 아니라고 가정하고 해보니 또 그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그게 알고 봤더니 공명기하더라. 그러니까 그 위에 쪽의 모든 공리를 만족하면서 평행선 공리가 만족하지 않는 공간이 가능하다는 뭐 그렇게 좀 스토리가 된 것 같아요. 알고 보니 그렇더라.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뒤에 있는 뭐 다른 뭐라 그래, 기하학들로 설명했던 게 음. 기류법으로 그, 설명했, 어, 네, 그거는 이제 어, 지난 시간에 강 선생님이 해주셨던 네, 말씀이시고, 네, 네. 그래서 그 맨 위에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지는 그 공리들을 다 만족하면서도 지금 평행선 공리의 여러 그 버전이 가능한 공간들이 존재 가능하다. 이게 만약에 이 세상에 유클리드 공간 평평한 공간만 있으면 아마 그렇지 않을 텐데 이제 실제로 그런 공간도 그럼 가능하겠네. 그래서 뭐 무슨 리만 기하학 뭐 이런 게 나왔던 것 같고 그런 게 실제로 수학적으로만 존재하고 물리적으로는 별 의미 없는 수도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알고 봤더니 실제 우리 사는 공간이 오히려 유클리드 공간보다는 그런 그 음, 구부러진 공간에 더 유사한 세상이더라. 뭐 이렇게 스토리가 음, 됐던 것 같아요. 음, 음, 그리고 사실 여기서 되게 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음, 사실 지구가 둥글다는 걸 알면은, 음, 그 지구 표면 위에서는 이 1, 2, 3, 4, 5, 6을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는 뭐 너무나 자명하게 알잖아요. 그런데 아마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면이 존재하는 것도 어쨌든 음, 평평한 3차원 공간 안에 구면이 존재하는 거지. 평평한 공간 없이 그냥 구면만 별도로 존재하는 경우를 생각을 못 했을 것 같아요.
기하학자들도 처음에는. 그런데 여기 이 공리가 말하는 거는, 그러니까 공리 6번이 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게 말하는 거는 굳이 평평한 공간이 그 바깥에 없어도 그냥 음, 휘어 있는 공간이 그 자체만으로도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고 그 위에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어떤 공리를 만들어가지고 그 공리를 만족하는 기하학을 할 수 있다라는 걸 구축을 한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이게 음, 유클리드가 얼마나 이걸 해봤으면 정말 자신 있게 음. 이거는 증명할 수 없는 거고 이거는 그냥 공리라고 해야 돼라고 했을지 전 그게 너무 궁금해요. 이 공리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이 증명해버리면 정말 개망신일 텐데 아 오늘 얼마나 해봤으면 이거는 진짜로 안 돼 이거는 그랬을까 싶어요. 그러게요. 음, 유클리드는 뭐 기록이 별로 남아있질 않으니 애초에 뭐 어떤 그 고민들을 했을지 좀 우리가 알기는 어려운데 음. 너무 너무 대단해서 뭐 일부는 편집자 역할을 했을 거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어떤 편집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한 것도 있지만 그 네. 시대에 존재했던 여러 가지 수학적인 뭐 이런 그 기술에 대해서 이 다른 사람이 했던 걸 편집해서 자기 아, 했던 그거 다를 했겠냐 뭐 너무 대단하니까 그렇게 또 아, 하는 말도 있더라고요. 아, 그럴 수도 음, 있죠. 음, 사실 뭐 음, 그 당시에 혼자서 뭘 다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음,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게 그 기하학 원론의 번역판인데요. 여기 보면은 일단 처음에 그 정의가 몇 가지 쭉 나오고 보면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포인트는 어 그러니까 부분이 없는 것이다. 음, 라고만 그냥 이렇게 정의되어 있고 라인은 폭이 없는 길이이다. 되어 있고 그다음에 어 라인 그러니까 라인의 익스트리미티니까 이게 끝점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 극한으로 짧은 경우를 말하는 걸까요? 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것은 그 점이다라고 되어 있고 스트레이트 라인은 스트레이트 라인이 잠깐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음, 이거 무슨 말이죠? 스트레이트 라인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해석이 안 되네요. 음. 아, 여기서 라인이 아마 그 직선이 아니라 선분일 거예요. 그 한번, 길이가 있는 것. 음, 예. 예. 음, 그리고 스트레이트 라인이 직선일 것 같은데 왠지. 아, 이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음, 그다음에 여기가 그 1, 2, 3, 4, 5번 그 공준이에요. 음, 네. 그러니까 두 점이 주어져 있으면은 스트레이트 라인을 그을 수 있다. 음, 그다음에 음, 길이가 유한한 선부는 직선으로 연장할 수 있다. 음, 그리고 네. 그리고 중심과 반지름이 주어져 있으면 원을 그릴 수 있다는 거랑 뭐 이런 것들이죠. 5번이 보면은 1, 2, 3, 4번 이렇게 짧은데 5번 엄청 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길이도 영향이 좀 있었을 것 같긴 한데 좀 전에 그 강병수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5번이 혹시 1, 2, 3, 4로부터 유도되는 거 아니냐. 유도되는 거면 사실 우리가 공리라고 부를 필요가 없거든요.
1, 2, 3, 4뭐 있으면 되니까. 음, 음, 네, 여기 책에 보면은 저 아직 이 챕터 끝까지 안 읽어봤는데요. 192쪽에 음, 보면은 밑에서 세 번째 줄에 공리 6이 다른 공리로부터 증명될 수 없다는 것은 이 장의 후반부에서 증명할 예정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저 이런 정리 한 번도 이런 증명 한 번도 본 적 없는데 조금 궁금하긴 하네요. 음. 그 아, 그, 다음에 네네 말씀하세요. 네. 그냥 공리가 약간 음, 그냥 여기는 그냥 이 8장은 그냥 그러니까 공리가 무엇인지를 좀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는 챕터라고 이해를 네, 네, 네. 하면 되겠죠? 그냥, 네. 음, 이게 음, 수학을 그냥 응용만 하는 입장에서는 별로 안 중요할 수 있는데 음, 사실 수학을 전공을 하면은 공리는 되게 음, 중요한 게 음, 예전에 채널지기 님도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있거든요. 기대수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증명할 때 음, 그 공리까지 내려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음, 그러니까 그 증명을 한 음, 줄 한 줄 써내려갈 때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공리까지 다 쓸 필요는 없겠지만 적어도 이게 어느 과정을 거쳐가지고 어느 공리까지 내려가는지 그 루트는 알고 있어야 된다? 약간 그런 식으로 저는 받아들였었거든요. 그래서 그, 어, 잠깐만. 이름이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그 해석하기 공리 중에 저런 게 있어요. 자연수의 임의의 부분 집합은 항상 최소 원소를 갖는다. 웰로드링. 예, 웰로드링 프린시플인데, 웰로드링 시어림이지 프린시플 또 헷갈리네요. 음, 사실 되게 당연한 것처럼 들리잖아요. 자연수의 정의 자체가 그냥 1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 수를 만들어가는 거니까 당연히 부분 집합은 최소 원소를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이것도 사실은 증명을 해요. 아까 얘기했던 그 완비성 공리 있잖아요. 음, 거기서부터 증명을 해요. 실수의 완비성 공리. 음, 그것도 제가 잠깐만 한번 보여드려 보면은 어, 예전에 봤던 그 렉처 노트가 있는데 나오지 싶은데 네 여기 보면은 그 실수의 실수란다. 자연수의 공리인데, 요거 보면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1은 자연수이다. 그리고 n이 자연수이면
n 더하기 1도 자연수이다. 그리고 1을 제외한 모든 자연수는 어떤 다른 자연수의 다음 수이다. 그러니까 플러스 1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요 말이 좀 헷갈리는데 위에 거부터 다시 설명하면은 일단 첫 번째 1은 자연수이다. 그리고 n이 자연수이면 n의 다음 수, 여기 플러스 1이라고 표시를 하기는 했지만 n의 다음 수도 자연수이다. 그리고 1을 제외한 임의의 자연수는 다른 무언가의 다음 수이다. 라는 게 세 번째고요. 마지막에 나오는 게 every non-empty subset of n has a least element. 여기 뭐냐면은 자연수의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은 항상 최소 원소를 갖는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은 well ordering principle이라고 부릅니다. 아, 그러면 지금 네, 순간 드는 생각이, 그 뭐, 뭐, 기하학, 수학도 되게 분야가 되게 많잖아요. 네, 거기마다 다 이걸 독립적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독립적인 공리가 다 있는 거네요, 보면. 네, 그렇죠. 아, 그럼 그 분야에서 뭔가를 증명을 하려면 반드시 그 공리가 성립되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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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결국에. 네. 어,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 논증을 펼치는 게 어느 공리를 가정하고 하고 있는 건지, 네, 음, 그런 음, 거예요. 그래서 음, 지금 생각나는 게 어, 유한 음. 음, PMA에 나오는 명제인데 원소가 유한계인 집합은 잠시만요. 네,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이 웰 오더링 프린시플 있잖아요. 웰 네. 오더링 프린시플을 사용하는 실제 그 예시를 하나 좀 생각을 해보려고 그러는 건데 지금 머릿속에 생각이 날락말락해가지고 아닌가 이거 설명하려면 또 시간 좀 걸릴 것 같은데 한번 찾아볼게요. 예전에 아마 이거 만들어 놓은 게 있을 거예요. 리미트 포인트를 설명해야 되는구나. 이걸 설명하려면 앞에 설명해야 될 게 너무 많아서 이거는 넘어갈게요. 예, 네. 이건 넘어가고요. 아무튼 하려는 얘기는 네. 그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자연수의 공집합이 아닌 임의의 부분집합은 항상 최소 원소를 갖는다. 라는 게 되게 당연해 보이는데 해석하기 위해서 음, 이런저런 정리들을 증명하다 보면은 그 공리를 가져다가 써야 될 때가 생각보다 꽤 많이 있어요. 음, 그리고 아마 다음 챕터에 무한을 다루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무언가 유한계가 주어져 있을 때 어떤 성질을 증명할 때 그럴 때 특히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 웰로더링 프린시플을 주로 사용했던 것 같아요. 유한계면 어쨌든 우리가 그 어떤 자연수로 순서를 매길 수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순서라기보다는 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 194쪽에 보면은
귀주법 얘기가 나오는데요. 네. 여기부터 저는 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귀주법이 P라는 서술이 참임을 증명하고 싶을 때 P를 거짓으로 가정하고 그때 모순이 발생되는 걸 유도해서 P가 참임을 증명하는 것인데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지금 194쪽의 밑에서 세 번째 줄인데요. 음, 주어진 공리계로부터 버터는 싸다는 정리 R과 버터는 싸지 않다는 정리 S가 모두 증명되었다고 하자 R과 S는 양립할 수 없으므로 이들을 이용하면 앞에서 참으로 가정했던 정리 P는 거짓이 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책에는. 음, 그러니까 P라는 그러니까 이미 공리계는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증명하고 싶은 어떤 정리 P가 있을 때, P로부터, 그러니까 여기는 주어진 공리계로부터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는 주어진 공리계와 P를 거짓으로 하는 그 가정에서부터 나오는 것 같아요. 음, 그렇게 했을 때 그러니까 버튼을 싸다, 버튼을 싸지 않다, 둘 다 모두 증명이 되면은 그건 P를 거짓이죠, 여기는. P를 거짓이라고 가정했던 게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P는 참이다. 라는 얘기일 것 같은데요. 음, 근데 그 다음 문장이 195쪽 첫 번째 줄인데 그런데 정리 R과 S는 공리로부터 유도되었으므로 P로부터 유도될 수도 있다. 음,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음, 그리고 그 다음에 예시도 나오는데 나라 전체가 엉망이 되어가고 있다는 명제를 증명하기 위해 그 반대 명제인 나라 전체가 엉망이 되어가지 않는다를 참으로 가정한다. 그리고 이로부터 버터는 싸다, 버터는 싸지 않다를 모두 참임을 입증하면 가정이 틀렸다는 뜻이므로 나라 전체가 엉망이 되어가고 있다는 참이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증명하고자 하는 명제를 부정했을 때 모순을 만든 거니까. 그런데 나라 전체가 엉망이 되어가고 있다는 가정에서 출발하여 똑같은 논리를 적용하면 나라 전체가 엉망이 되어가지 않는다는 명제도 참으로 판명된다. 여기부터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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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거 지금 다시 봐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혹시 이해하신 분 계신가요? 이해 못했어요. 원문을 읽어보고 싶긴 한데 일단은 지금은 패스하겠습니다. 원본도 다르지 않아요. 아, 그런가요? 너무 더 어려워요.
여기 다 뒷부분까지도 다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사실, 194, 195, 다. 음,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195쪽 밑에서 두 번째 패러그래프부터 보면은 음, 자체 모순이 없는 공리계를 일관된 공리계라 한다. 일관성은 공리계가 갖춰야 할 최고의 덕목이다. 이것을 처음으로 강조한 사람은 현대 공리 이론의 아버지라 불리는 다비트 힐베르트였다. 일관된 공리계와 자체 모순이 없는 공리계가 쉽게 구별되지 않는 경우에는 문제가 매우 미묘해진다. 예를 들어, 체에 대한 공리는 일관적이다. 그런데 138쪽, 그 체 공리 나오는 부분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 0이 아닌 모든 원소는 곱셈의 여건을 갖는다를 모든 여건은 곱셈의 여건을 갖는다. 아, 이거 오타네요. 여건이 아니라 원소. 모든 원소는 곱셈의 여건을 갖는다로 바꾸면 당장 모순이 발생한다. 왜냐면 0의 여건을 0의 저런 식으로 인버스 마이너스 1승이라고 음, 쓰면은 밑에 있는 저 방법 이 논리에 의해서 0과 1이 똑같아지거든요. 음, 그러면 이러한 어떤 집합에서는 그러니까 체의 공리를 여기 위에 쓴 것처럼 모든 원소는 곱셈의 여건을 갖는다라는 새로운 공리를 도입을 해버리면은 그 공리를 만족하는 집합은 0과 1이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아마 여기에서부터 그 모든 원소는 똑같은 값을 갖는다라는 걸 아마 증명할 수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그 최공리 보면은 마지막에 뭐가 있었냐면은 0이랑 1이 다르다라는 게 있었어요. 잠깐만요. 138쪽 다시 한번 볼까? 아, 네. 138쪽에 보면은 채로 만들려고 추가한 공리가 두 개 있는데 그중에 맨 마지막이 0이랑 1은 다르다라는 음, 거였어요. 음. 근데 지금 이 책에서 말하는 일관된 공리계와 자체 모순이 있는 공리계, 아, 자체 모순이 있는 공리계니까, 그 말을 하려고 한 거였구나. 그러니까 일관된 공리계는 체의 공리계 같은 거고, 체의 공리 같은 거고, 자체 모순이 있는 경우는 그 체의 공리의 9번을 0이 아닌 모든 원소는 곱셈의 여건을 갖는다가 아니라 모든 원소는 곱셈의 여건을 갖는다. 라고 하면은 9번으로부터 유도되는 거는 0과 1이 같다고 10번은 0과 1이 다르다고 했으니까 자체 모순이 있다. 아, 그 얘기를 하려고 했었던가 보네요. 음. 일관된 공리계에 표나지 않을 정도로 약간의 수정을 가하여 모순적인 공리계로 만들면 취약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지 않는 한 모순을 찾아내기 어렵다. 그러나 공리계가 당장은 무해하다 해도 타당성에 관한 질문은 끝없이 제기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게 예시가 있으면 재밌을 것 같은데 음, 예시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음. 오늘
뒤에 조금만 더 보다가 오늘은 조금 일찍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 모형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힐베르트는 공리계가 만족해야 할 조건으로 완전성과 독립성이라는 두 가지 항목을 추가했다. 음, 증명 얘기가 나오고요. 음, 임의의 공리계에서 P라는 서술에 대한 증명은 일련의 다른 서술로 이루어져 있으며 개개의 서술은 공리 자체이거나 마지막 서술은 마지막 다시 개개의 서술은 공리 자체이거나 마지막 서술이 P인 앞선 서술 목록에서 논리적으로 유대된 결과이다. 말이 어렵네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굳이 표현을 하자면 모든 서술은 앞에 나왔던 서술로부터 논리적으로 유도되는 결과여야 한다라는 그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거 이거 저기 분배 법칙이 아니라 뭐라 부르죠 이거? 인수분해? 네, 인수분해. 네. 인수분해도 그 어쨌든 증명을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 인수분해도 여기에도 몇 가지 중요한 공리가 들어가 있는 게 분배 법칙이 동작한다는 공리가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그 중요한 게 또 하나 있는데 곱셈은 교환 법칙이 된다는 공리가 또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없으면 XY랑 YX랑 같을지 다를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까지 만족을 해야 우리가 요거 제곱하면은 X제곱 더하기 2XY 더하기 Y제곱이다 라고 쓸 수가 있는 거죠. 음, 공리계가 완전하려면 모든 서술 P에 대하여 참이거나 거짓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불완전성 정리가 나오는 거군요. 다시 말해서 수학적으로 상정 가능한 모든 서술의 참 거짓 여부를 판별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공리를 갖춰야 한다는 뜻이다. 완전한 공리계에는 더 이상의 공리를 추가할 수 없다. 음, 음. 억지로 추가해봐야 기존의 공리로 증명 가능하여 추가할 필요가 없거나 기존의 공리가 모순을 일으켜 전체 공리를 망가뜨릴 것이다. 이게 그 완전성의 정의이고요. 그리고 음, 독립성은 독립적인 공리계란 공리 중 그 어떤 것도 다른 공리로부터 유도되지 않는 공리계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제가 동치인 공리를 음.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공리계는 어떻게 보면 독립성이 없는 공리계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공리계의 완전성을 증명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미 완전한 공리계라 해도 고려해야 할 증명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형의 개념을 이용하면 독립성을 간단하게 증명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음, 완전성과 독립성,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내가 지금 놀고 있는 이 판 자체를 증명하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라는 게 저는 굉장히 신기하기는 해요. 그 공리계 얘기하면 항상 언급이 되는 게 그 연속체 가설인데 연속체 가설이 저거거든요. 자연수랑 정수의 개수랑 똑같고 그다음에 정수랑 유리수의 개수는 똑같은데 실수는 유리수보다 훨씬 많다는 것은 그 칸토어가 증명을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실수보다는 개수가 적으면서 유리수보다는 개수가 큰
어떤 수체계가 존재하냐? 정확히는 그런 집합이 존재하냐? 그러니까 집합의 크기가, 어떤 집합의 크기가 유리수보다는 크고 실수보다는 작은 그런 집합이 존재하냐라고 했을 때 그게 칸토어랑 그 코헨이라는 수학자가 따로따로 증명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칸토어는 잠시만요. 연속체 가설. 누가 참이고 누가 거짓을 증명했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네. 맞구나. 그러니까 괴델은 그걸 어떻게 증명을 했냐면은 연속체 가설이 참이라고 했을 때 모순이 없다라는 걸 증명을 했고 그다음에 그로부터 25년 뒤 폴 코언이라는 수학자는 연속체 가설이 거짓이라고 해도 모순이 없다. 그러니까 기존 집합론 공리와 모순이 없다라는 걸 증명을 했어요. 증명을 했대요. 그런데 저는 이런 거 보면서 그냥 도대체 이런 걸 어떻게 증명하지? 라는 생각부터 들더라고요. 아니, 이런 걸 증명한다는 게 뭐, 도대체 어떻게 한다는 건지 좀 감조차 안 잡히는 약간 좀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렇습니다. 여기 나무위키에 조금 나오긴 하는데요. 수- 여기도 이 책에 나오는 모델 얘기가 나오네요. 이걸 어, 어떻게 증명했냐면 수리 논리의 한 분야인 모델론의 기법이 사용되었다. 모델이란 어떤 이론 속의 모든 공리를 성립하게 하는 구조를 가리키는 말인데, 괴델은 GFC 더하기 연속체 가설의 모델을 구성해냈다. 그리고 그 부정을 해도 모순이 없다는 걸 증명한 그 폴 코언이라는 수학자는 GFC 더하기 연속체 가설 부정의 모델을 만들었대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뭐 저는 일단 잘 모르겠습니다. 모델에 대한 얘기는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 근데 다시 봐도 어렵네요. 어, 차라리 계산이 낫지. 음, 어렵습니다. 네. 빨리, 그래서, 네. 8장은 빨리 끝내버리고 9장으로 가고 싶네요. 음. 차라리 그 뒤에는 좀, 어, 그러니까 저는 중간에는 아예 붕 떴고, 그 뒤에 있는 거 좀 차라리 이해가 됐던 것 같아요. 뭐 유클리드 명예를 회복하다라, 뭐, 다른 기하, 그거 설명하는 파트는 읽다 보니까 잘 따라갔던 것 같아서, 그 중간에 여기가 좀 이해가 안 갔던 것 같아요, 저도. 뭐 타당성, 일관성이랑 뭐 모형 설명하는 파트. 그래서, 음, 그래서 읽으면서 최대한 이렇게 연결을 막 시켜보려 했는데, 잘 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음, 저는 요 맨 뒤에 나오는 음, 유클리드 명예를 회복하다. 네, 어, 여기에 보면 이게 저도 아직 여기까지 안 읽어봐가지고 뭔지를 모르겠는데 이거 보면은 네. 왠지 저거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그, 음, 하이퍼볼릭 지오메트리. 우리말로 뭐죠? 쌍곡기하. 쌍곡기하를 맞, 얘기하는 느낌인데, 맞아요.
아, 맞나요? 네, 맞아요. 아, 네네네. 맞아요, 맞아요. 그거 나와요. 네. 아, 여기 또 보면은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빨리 중간에 뛰어넘고 질문을 재밌는 걸로 그냥. 공리계의 완전성과 독립성은 20장에서 다시 논의할 것이다. 라는 문장이 중간에 보이네요. 네, 맞아요. 20장이 도대체 뭐길래. 현대수학의 기초. 아, 20장에 괴델의 정리를 증명을 하네요. 어, 어, 그러면서 책이 끝나네요. 아, 그렇군요. 아무튼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재밌는 내용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스터디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